우리가 지금 보면 이차함수를 기말고사로 시험을 본 학교들이 있고 안 본 학교들이 있죠. 이제 고은이랑 두루가 조금 다른데 두루는 이차함수 아예 안 봤었고, 그리고 이제 고은 같은 경우에는 보긴 봤는데 y축 평행 이동까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이차함수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꼭지점 찾는 이런 것들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다 정리해보면서 넘어갈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공수원에 이차 함수가 나오는데 너네 중3 때 배웠으니까 이렇게 안 하고 원래 되게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제일 먼저 나오죠. 중학교 때도 요거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기 나오면 우리가 일단 여기서 변수는 a밖에 없어. 미지수는 a밖에 없고, 저 a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잘 알다시피 a가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이 되고요, a가 음수일 때 위로 볼록이 된다. 근데 이게 양수일 때가 이런 모양이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얘가 어디로 튀어나왔어 라고 하면 아래쪽으로 튀어나왔어, 아래로 볼록하게 튀어나왔어 하는 것들을 아래로 볼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요거를 위로 볼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값 a의 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폭이 좁아진다. 폭이 좁아진다로 기억하는 것도 좋고 y축에 가까워진다로 기억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저 y는 ax제곱이라고 했을 때 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꼭지점이 원점이 된다는 사실인데, 이 꼭지점이 원점이 된다는 사실이랑 요 a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해볼 수 있냐면, 꼭지점이 무조건 원점이고요,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어. y는 ax제곱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직선을 x는 1을 긋습니다. x는 1. x는 1을 그으면 여기에 이렇게 교점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이 교점에 x좌표는 어딜 보면 되냐면 여기를 보면 되는데, 여기 x좌표가 지금 1인 상황인 거죠. 그죠? 그러면 y좌표는 이제 여기를 관찰하면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x에다 1을 넣었으니까 y 값이 몇으로 나오는 거야? a로 나오는 거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또 다른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얘를 y는 bx제곱이라고 했을 때 여기 좌표를 만약에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되면 x좌표는 이렇게 내려와서 관찰을 했을 때 x좌표 1이라고 할 수 있고, y좌표는 여기를 관찰을 하는 건데 여기에 들어갈 y좌표 같은 경우에는 요 함수에다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럼 1 대입하면 b가 나오기 때문에 1,b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여기에 숫자 1이 이렇게 써 있다는 얘기고, 여기에 a와 여기에 b가 써 있다는 얘기죠. 그치? 우리가 여기서 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뭐 y축에 가까워지네, 폭이 좁아지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수치로 비교를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두 개의 그래프 bx제곱은 이렇게 생겼고요, ax제곱은 조금 더 넓게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그래프의 폭이라고 하는 거는 요걸 얘기를 하는 거야. 요 폭과 요 폭이 있으면 얘가 이제 bx제곱이고 얘가 ax제곱이라고 했을 때 a가 더 넓고 b가 더 좁잖아요. 근데 왜 얘가 더 좁은가 라고 했을 때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y는 ax제곱꼴에, 그러니까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녀석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요 x제곱의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똑같이 1을 대입했을 때 더 높이 그래프가 찍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좁아지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반대로 y는 마이너스 ax제곱을 그리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가 찍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a랑 마이너스 a는 부호가 반대야. 그러니까 요 길이랑 같은 만큼 요 점이 이제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그러면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은 0,0와 1, 마이너스 a 요 두 점을 지나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그려지고 반대쪽 대칭이니까 이렇게 똑같이 그려진다고 하면, 우리가 위에 있는 ax제곱 그래프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a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마이너스 a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기 때문에 얘네가 어디에 대해서 요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여기 뭐라고 했냐면 절대값 a,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폭이 좁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ax제곱의 그래프랑 y는 ax제곱의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ax제곱의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이 x제곱의 개수 a의 절대값과 x제곱에서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은 서로 어때요? 같죠? 그러면 절대값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고 했는데 지금은 절대값이 같으니까 폭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죠. 폭이 좁아지거나 넓어지지 않고 서로 같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수인 경우에서도 절대값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지는 걸 또 볼 건데 자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b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그럼 요거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요 간격이 b니까 똑같은 간격만큼 내려와서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b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0,0을 지나면서 어떻게 돼야 돼?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b가 나와야 되니까 요 점을 지나야 되니까 우리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자 일단은 단순하게 요 두 녀석만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두 녀석을 비교해보자고 하면은 지금 폭은 얘가 더 어때요? 더 작은 거죠? 근데 왜 더 작냐라고 했을 때 그건 우리가 이 x제곱의 개수 마이너스 a의 절대값과 마이너스 b의 절대값을 비교하면 되는데 이 절대값이라는 게 부호를 뗀다는 의미도 있지만 바꿔 말하면 뭐도 있냐면 0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졌냐가 절대값이죠.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a보다 절대값 마이너스 b가 더 큰 이유는 뭐야? 0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 bx제곱의 그래프가 더 어떻게 그려져? 좁게 그려진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치맨 봐봐 안 맞았어.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y는 x제곱, y는 2x제곱, y는 마3x제곱, y는 마이너스 5x제곱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얘네들의 잠깐만 이건 플러스 4로 할게요. 이렇게 하고 얘를 마이너스 해야지. 자 이렇게 해서 비교해봤을 때 만약에 폭을 비교하라고 하면 우리가 절대값 a만 비교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성질을 그냥 공식으로만 보지 말고 실제로 한번 그래프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얘네들은 전부 다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원점을 지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원점을 전부 다 지나는데 우리가 이 그래프에 x는 1을 대입하게 될 경우에 지금 여기 1,0이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1,1을 지나야 되죠. 1,1 그러니까 요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y는 요거를 이제 기억이라고 합시다. 기억 미은 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기억의 그래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x제곱은 내가 1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를 지나야 되니까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요 x제곱보다는 더 좁은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x제곱 같은 경우에는 1 집어넣었을 때 마1, 마2, 마3 여기 지나야 되니까 요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x제곱 같은 경우에는 1 집어넣었을 때 1, 2, 3, 4 한 여기쯤 지나야 되겠네요. 굉장히 좁은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은데 이거를 그려보자면 이렇게 상당히 좁은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쟤네들의 그 최고차 계수를 확인할 때 꼭지점이 원점인 경우에는 x는 1을 가지고 비교하는 이런 방법들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에서는 너네가 요 a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해보면 되고요. 근데 이해를 글로만 하면 이해가 안 되고 눈으로 그래프를 보면서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봅시다.
중학교 교과서 기준으로는요 처음부터 이게 나오지 않아요. 일단 처음에는 y는 ax 제곱을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고요. 두 번째로는 그 녀석을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x로도 평행이동하고 y로도 평행이동하는 걸 배우는데, 그냥 여기서는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저거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연습을 해볼 건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y는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잡았어요. 그죠? 여기서 완전 제곱식 앞에 이차항계수 a를 붙이고 더하기 q, 이제 이런 걸로 정리를 했을 때 우리는 이 완전 제곱식이 0이 되는 값이 있겠죠. x는 p, 그죠? 그 x는 p가 꼭지점의 x 좌표가 되고요. 그 완제를 묶었을 때 남은 q, 요 부분이 꼭지점의 y 좌표가 된다. 요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꼭지점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y는 ax 제곱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가 요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생겼으면 우리가 봐봐, 함수 값이라고 할 때는 y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y축이 있고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함수의 값이 0이 될 수 있어요 하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제 y 값이 0인 곳을 보면 돼요. 이렇게 여기가 y 값이 0인 곳이죠. 그러면 y 값이 0인 것과 이렇게 교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 함수 값은 0일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함수 값이 1일 수 있나요? 그러면 그 함수의 y 좌표가 1이 될 수 있나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y는 1과 교점이 생기는지를 보면 돼. 그치? 함수 값이 루트 2일 수 있나요? 그러면 그거 1보다 조금 더 크게 해서 루트 2를 부어서 교점이 생기는지 보면 되거든요. 혹은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이 그래프 위의 점들에서 y 좌표는 어딜 봐야 돼? y축을 봐야 돼. 그럼 여기 각각에 있는 점들을 y 좌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는다고 생각했을 때 요 점들이 전부 다 읽히겠죠. 그렇죠? 요 점들이 다 읽히겠죠. 요 숫자들이. 그럼 요 숫자들은 어떤 숫자들이야? 여기가 0이고 여기 위에 있는 거는 0보다 큰 애들인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0보다 큰 값들 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0도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죠. 0,0을 지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반면에 이 녀석이 음수가 나올 수 있나요? 라고 하면은 요 밑에 부분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요 부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프가 없으니까 요 y좌표를 읽을 때 음수로 나오는 상황들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꼭지점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생겼다 보니까 이 밑으로는 못 내려가. 최고차가 양수라고 했을 때 이 밑으로는 못 내려가. 그러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이 함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야.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y는 2x 제곱을 한번 예시로 들었을 때 이 함수 값이, 이 함수 값이라고 하면 x 값이야, y 값이야? x 값이야, y 값이야? y 값, 그치? y 값이라고 해서 이 함수의 y 값이 0 될 수 있니 하면 문제야. 0 될 수 있지. 약 1 될 수 있니 하면은 x제곱이 2분의 1일 수 있잖아. 루트 2분의 1 된단 말이야. 2일 수 있니? 다 2일 수 있죠. 그쵸? 이 함수 값이 0보다 클 수 있고 0일 수 있는데 뭐일 수는 없어? 음수일 수는 없잖아. 제곱이니까. 그치? 이거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y는 2x 제곱에다가 플러스 5를 했다고 해봐. 그럼 이제는 당연히 이거 0보다 큰 거 맞아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5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겠죠. 왜 그럴까? 요 2x 제곱이 0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다 5를 더했으니까 5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요 완전 제곱식이 있으면 이 완전 제곱식의 어떤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냐면, 완제는 음수가 될 수가 없어. 완제는 무조건 0 이상이야. 이제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우리 요거를 이제 요렇게 써 있으면 또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얘 숫자로 한번 예시를 들었을 때 y는 3 곱하기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5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완전 제곱식 때문에 넌 0 이상이야. 근데 거기 3배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0 이상이야. 근데 그 무조건 0 이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에다 뭘 더했어? 5를 더했어. 그러니까 얘는 5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고 5보다 무조건 커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도 분명히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텐데,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 가장 밑에 있는 요 부분의 y좌표를 읽으면 그 y좌표가 뭐라고 써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뭐라고 써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제곱을 묶었을 때 그 밖에 나와 있는 요 녀석이 꼭지점에 y좌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바꿔서 얘기해 볼게. 이 함수의 값이 5가 나오려면 x의 몇을 대입해야 돼? 라고 하면 이 완전 제곱이 있는 부분이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x에 몇 대입해야 돼? 2 대입해야 되는 거지. 즉 요거에 내려가서 뭘 읽으면 x좌표를 읽으면 그 x좌표는 몇일 수밖에 없어? 2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그래프 ax마 p제곱 더하기 q 이런 식으로 써있는 그래프에서 완제로 묶은 요 바깥에 있는 너는 꼭지점의 y좌표가 되고 요 안쪽을 0으로 만드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꼭지점의 x좌표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꼭 이렇게 설명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양한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거를 예시를 들었는데 반대로 음수인 경우도 있겠죠? 음수인 경우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그렸을 때 요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a가 음수기 때문에. 그러면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가 y좌표를 계속 이렇게 읽어본다고 했을 때 이게 이차 함수 그래프 외에 있는 점들의 y좌표를 읽는다고 했을 때 음의 값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0도 가질 수 있죠. 즉 이 값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값만 가질 수 있어. 그게 왜 그래? 라고 물어보면 여기에 있는 x제곱 너도 제곱이잖아. 완전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0 이상인데 거기에 뭐가 곱해졌어? 마이너스가 곱해졌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너는 0 이상 이하의 값만 가질 수 있다 이런 거야. 그러면은 요거에다가 또 평행이동이 돼 있는 상황을 예를 들어보자면은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 빼기 3의 제곱 뭐 플러스 7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완전 제곱에 해당하는 x 빼기 3의 제곱은 무조건 0 이상의 값을 가져.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2가 곱해지는 순간 부호가 바뀌어. 그래서 요렇게만 보면은 0 이하의 값을 가져. 근데 거기에다가 7을 더했어. 무조건 0 이하만 나오는 값에 7을 더했으니까 이제 전체적인 값은 7 이하의 값을 가졌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다 보니까 위로 볼록으로 그려질 텐데 이 함수의 y좌표를 읽었을 때 가장 큰 y좌표는 7이라는 거 아니야. 그치? 이거보다 더 작게 나올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y축이 있을 때 이 그래프의 꼭지점의 y좌표를 읽게 되면 여기는 7이라고 써 있을 거라는 거고, 그리고 이 함수, 이 식의 값이, 이 함수의 값이 7이 나오려면 요만큼이 0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려면 x에다 몇을 대입해야 돼? 3을 대입해야 돼. 그러니까 이 녀석의 꼭지점에 x좌표를 읽게 되면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 거야? 3이라고 써 있는 거야. 즉 이 꼭지점 좌표는 3,7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것도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 정말 별의별 학생들을 다 봤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짜리 저번에 클리닉 한번 왔다가 초등학교 3학년 것까지 다시 시켰어.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 다니는 친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너네가 이제 x축, y축으로 그래프 관찰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따로 얘기를 하시면 그 부분 또 연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이 오늘은 너네가 딱 집에 가서 누웠을 때 다른 거 하나도 기억 안 나더라도 적어도 꼭지점 읽는 방법이랑 꼭지점 구하는 방법은 꼭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나온 식에서 꼭지점 좌표가 P, Q인 거 요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X제곱 그래프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그래프가 잘 봐봐. 내가 지금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건데 좀 어색하게 한번 그려볼게. 너네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본 적 있니? 없죠. 왜냐면 우리가 y는 x제곱이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1등 값이랑 x에다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 1,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도 1이야. 그치? 대칭성을 가진단 말이야. 어떤 대칭을 가져요? 그래프가 요 y축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죠. 그래서 요런 그래프는 이 세상에 없고 2차 함수 그래프라면 요런 식으로 양쪽 모양이, 사실 우리 컴퓨터로 하니까 정확하게 못 그리겠지만 얼추 비슷하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음수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비슷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실 상황에서 조금 신경 써서 그려주시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y는 ax 제곱꼴 그래프면은 얘가 y축의 대칭인 건데, 자 위에 잠깐만 다시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안 써있네. 여기 있죠. 축의 방정식이라고 해놓고 뭐라고 돼 있어요? x는 0이다. 그리고 그게 y축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놨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요 직선을 부르는 이름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중1 때 배우는 건데요.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x축이랑 수직인 녀석이 있어. 너는 x축과는 수직이야. 혹은 y축이랑은 뭐야? 평행이야. 근데 여기 숫자가 3이라고 써 있을 때 우리가 이 녀석을 x는 3이라고 부를 거냐 y는 3이라고 부를 거냐 혹은 이게 뭔 소리죠 하는 이 세 가지로 걸리겠죠. 일단은 정답은 x는 3이 맞습니다. 왜 x는 3이 맞냐면 요 녀석의 좌표들을 한번 너네가 읽는다고 생각해봐. 지금 여기에 있는 점은 몇 콤마 몇일까? 3,0이겠죠. 여기는 3,0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땅땅 해가지고 이렇게 모는 종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면 지금 여기 요 점은 3,1이겠고 요 점은 3,2겠죠. 그치? 지금 이 파란색으로 그려진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가 전부 다 몇이에요? 3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x는 3을 만족하는 점들을 다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3,0, 3,1, 3,2, 3,3, 3,4, 3,5 이렇게 점점 찍히지만 그 사이에 3,2분의 1, 3,2분의 3 이런 애들도 찍힐 것이고 3,루트 2, 3,8 이런 거 다 찍히고 나면 결국 이게 선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x축의 수직인 녀석은 x는 3이야. 이렇게 x는 3 이렇게 읽어야 돼. y축에 평행하잖아요. 그럼 y는 3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억지인 거죠. 우리가 여기 좌표를 하나씩 읽어봤는데 모든 x좌표의 x좌표가 3이기 때문에 x는 3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고 읽어보니까 그렇다 이거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그려볼 수도 있냐면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뭐 얼추 비례를 했을 때 한 여기도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한 2쯤 되려나? 여기가 정사각형 모양은 아니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y축과는 수직이고 x축과는 평행이죠. 설마 평행 수직을 모르진 않겠지? 이렇게 뭐 얘랑 평행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읽을 이름이 필요한데 둘 중 하나일 거야. 얘도 둘 중 하나 뭐겠어? y는 마이너스 2거나 x는 마이너스 2겠지.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x축이니까 y축이니까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 그거는 기억을 하는 방식인 거고요. 이 녀석들의 좌표를 우리가 한번 읽어봤을 때 이 좌표는 x좌표가 0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가 0,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x좌표가 3인 녀석이랑 만났어. 그치? 동동동동 올라가면 여기에 3이라고 써있어. 그러니까 x좌표는 3이야. y좌표는 마이너스 2야. 3,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면 0,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2 여기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의 y좌표는 전부 다 마이너스 2야. 거꾸로 말하면 y는 마이너스 2, y좌표가 마이너스 2인 점들을 다 찍으면 점점 찍으면 이런 선이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얘는 y는 마이너스 2입니다. x축에 평행하니까 x는 마이너스 2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그래프에서 관찰하는 거, 관찰을 해가지고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y는 ax역 같은 경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가 여기에 대칭이고 요게 마침 y축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그냥 y축의 대칭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좋아. 근데 y축 대칭이라고 했을 때 단점이 뭐냐면 그러면 y축 대칭인데 얘가 평행이동하면은 그 다음에 뭔가 통일성이 없단 말이야. 얘가 y축이지만 y축은 동시에 뭐가 돼요? x는 0이 돼요. 아니 왜 y축인데 x가 0이 되는 건가요? 나한테 따지는 게 아니고 사실이 그러해. 여기 있는 점들을 봐. y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0,0, 0,1, 0,2, 0,3 이런 식으로 x좌표가 0인 점들을 다 찍어놨더니 그게 y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왜 이름이 y축인데 x는 0이에요 따지는 건 아무 의미도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얘는 축의 방정식이 y축인 것도 맞지만 x는 0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x는 0이라는 게 잘 생각해 보면은 꼭지점이 0,0인데 이 중에서 x 좌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꼭지점의 x 좌표를 따라서 원래 x 좌표 볼 때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는 거니까 꼭지점의 x 좌표가 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밑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자, y는 ax 마 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돼 있으면 우리가 꼭 기억해달라고 한 건 선생님이 꼭 기억해달라고 한 게 뭐야? 꼭지점 좌표가 p, q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녀석의 x 좌표를 읽으면 여기 p라고 써 있다는 거고 y 좌표를 읽으면 q라고 써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도 양쪽 모양이 대칭적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생기지 않았단 말이야. 나이키처럼 생기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얘도 이렇게 가운데 기준으로 대칭인데 내가 이렇게 그 요 선을 뭐라고 하냐면 대칭이 되는 축이라고 불러요. 축이라고. 근데 이 축이 지금 이 축에 있는 모든 점들을 너네가 다 읽었다고 했을 때 요 점은 p, 0, 요 점은 p, q, 여기 뭐 p, 5, p, 7 전부 다 x 좌표가 p인 거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꼭지점 좌표가 p, q면 여기가 p면 축의 방정식은 x는 p가 되는 거야. 즉 꼭지점 좌표의 x 좌표의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한다? 축의 역할을 한다. 근데 그냥 축이 p인 건 아니고 x는 p를 축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꼭지점 x 좌표는 축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y 좌표는 무슨 역할을 했었나요? 라고 하면 아까 전에 뭐 했었어? y 좌표. 이 함수가 q보다 작아질 수 없죠. 혹은 위로 볼록이라면 q보다 커질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무슨 역할을 해? 최소값의 역할을 합니다. 어떨 때? 아래로 볼록일 때 최소값의 역할을 해요. 그럼 반대로 위로 볼록일 때는 최대값의 역할을 하겠죠. 요거는 이번 시간에 하진 않고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지점에 x좌표엔 축이 담겨있고 y좌표엔 최대최소가 담겨있기 때문에 꼭지점을 파악하는 게 그래프의 특징을 잡을 때도 가장 좋고 예를 들어 너네가 y절편이 3이다 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y절표가 3인 그래프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특정이 안 되단 말이야. 근데 꼭지점 좌표가 3,2다라고 하면 여기를 지나는 거 물론 뭐 이렇게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더 정돈된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지점과 최고차 계수만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실제 그래프랑 꽤 근접한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프를 그릴 때도 꼭지점이 중요해. 이 함수의 대칭의 기준을 찾을 때도 꼭지점이 중요해. 꼭지점의 x좌표가 중요해. 그리고 최대최소를 찾을 때도 꼭지점이 중요해. 그 중에서 y좌표가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다른 건 몰라도 꼭지점은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차 함수 식을 이렇게 이쁘게 정리해서 주면 참 좋겠지만 정리 안 하고 전개되어 있는 형태로 줄 때가 많아요. 저런 거를 이제 구분을 하자면 요 녀석을 우리가 보통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교과서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상관은 없고요. 요런 그래프를 일반형이라고 한번 써있네요. 표준형, 일반형. 그런데 어쨌든 교재에 써있으니까 저 의미가 뭔지 정도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표준형은 이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담은 식을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특징을 담은 식. 근데 그래프마다 특징은 다 그러니까 함수마다 특징은 다 달라. 너네가 배운 함수라고 하면 기껏해야 정비례 함수, 반비례 함수, 1차 함수 그리고 2차 함수 정도 배운 거거든. 그 중에서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꼭지점이고 요렇게 써 있으면 그 꼭지점이 눈으로 한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요런 특징이 잘 보이는 식을 표준형이라고 하고요. 저런 식을 전개를 해서 x로 내림차순 하면 요런 꼴로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형은 그냥 전개된 식입니다. 전개된 식.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형은 단점이 뭐야? 특징이 잘 안 보여. 어떻게 해야 돼? 특징이 잘 보이게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완전 제곱으로 바꾸는 걸 우리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일반형에서도 최대한 특징을 담으려고 연습은 좀 해볼 겁니다. 잘 내려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얘가 지금 무지막지한 짓을 하고 있어. 저 ax제곱 bx 플러스 다 문자 덩어리인데 이 문자 덩어리 인식을 이렇게 완전 제곱꼴로 바꿨어요. 그럼 식이 굉장히 무거워지긴 했는데 저거 외우라는 거 절대 아닌데 이거 암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암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써 있으면
여기서 꼭지점을 읽어낼 수 있죠. 읽어낼 수 있죠. 어떻게 읽어야 돼? 일단 여기 보니까 완전 제곱을 묶고 앞에 a가 붙어 있었어. 그렇죠? 그럼 이 완전 제곱의 안쪽을 0으로 만드는 값이 꼭지점의 x좌표가 되는 거지. 그럼 그 꼭지점의 x좌표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그래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 완전 제곱을 묶고 나서 남은 재료들이 있는데 이 남은 재료들이 통째로 뭐가 되는 거야? 꼭지점의 y좌표가 되는 거야. 자, 이거 절대로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근데 뭐는 기억을 해줘야 되냐면 얘는 기억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요 식은 너무 복잡하고 무겁기 때문에 안 외우더라도 요거는 식이 상당히 간결하죠. 마이너스 2a분의 b. 요 녀석은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지점의 x좌표는 뭐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축의 역할을 한다고 했지. 우리 윤지술로 이런 기분. 자, 여기 축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다.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요거를 축의 방정식을 기억할 때 마이너스 2a분의 b다 저거를 외워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y는 3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 이런 식이 있으면 지금 여기서 a의 값은 3이고 b의 값은 마이너스 7이고 c의 값은 1인 건데 축의 방정식이 뭐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야. 그럼 우리가 축을 구할 때 필요한 건 누구야? c는 필요가 없고 a랑 b 가지고 계산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그냥 대입만 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7이니까 축이 6분의 7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고 근데 요거 잘 보세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웠는데 여기서 두 근의 합이 뭐야? 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됐었어요. 자, 마이너스 a분의 b가 됐던 이유, 자, x제곱계수가 1이 아니면 1로 만들어주세요.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 자, 그러면 여기가 a분의 b니까 합은 이거랑 부호로 바꿔서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죠? 근데 지금 마이너스 a분의 b랑 마이너스 2a분의 b 너무 비슷하게 생겼잖아. 몇 배 차이냐면 얘랑 2배 관계죠. 그쵸? 요 녀석을 반으로 나눈 값이 이 녀석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축의 방정식을 기억을 할 때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으면 좋아요. 첫 번째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써있는 요 공식 그 자체도 축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얘가 사실은 뭐냐면 두 근의 합을 반으로 나눈 거야. 축의 방정식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을 구할 때 꼭 저거로 하지 않고 두 근의 합이 얼마인지 아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두 근의 합을 반으로 나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2차 함수를 만나는데 x제곱계수가 1이면 합을 관찰하기 굉장히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다면 이 녀석의 축을 구할 때, 자, 첫 번째 두 근의 합이 얼마야를 생각하는 거야. 그럼 몇이야? 6이죠. 그걸 반으로 나누면 몇이야? 3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축은 뭐야? x는 3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된다는 거고,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라는 식이 있어요. 요 2차 함수의 축을 구하라고 하면 똑같아. 자, 두 근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5죠. 그걸 반으로 나누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죠. 반으로 나누면 그냥 2로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축의 방정식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처럼 3x 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최고차 계수가 1이 아닌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 분의 합을 생각하면 돼요. 아, 그럼 3으로 다 나눌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될 거니까, 혹은 아직 암산이 조금 익숙치 않다면 이렇게 한번 써봤을 때 두 분의 합이 4네. 그러니까 축은 뭐겠어? 그걸 반으로 나눠서 2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우리가 알고 있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자, 이거 말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이미 내신을 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ax제곱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써있는 함수에서 fx라고 쓸게요. y는 2라고 쓰는 거랑 fx라고 쓰는 거랑 무슨 차이인가요? 라고 하면 차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fx라고 쓰면은 1 대입하고 싶어 f1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y는 2라고 썼어. 그러면 1 대입하고 싶어. 그럼 y1 이렇게 못 쓰니까 a 플 b 플 c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냥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fx라고 쓰는 게 조금 더 편할 상황이 많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a가 양수냐 그리고 음수냐에 따라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변해요? 아래로 볼록이랑 위로 볼록이 변한다고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c에 따라서는 어떻게 변하죠? c에 따라서는 c가 양수면 y절편이 이렇게 양수라는 뜻이고 c가 음수면 y절편이 음수라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보자면 그래프가 요 따구로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이제 위로 볼록이니까 a는 음수겠다라고 얘기할 거고 y절편이 여기야. y축과의 교점을 y절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 내신 때 한 번씩 나오는 건데 y절편은 0,c라고 하면 안 돼. y절편은 그냥 c라고만 해야 돼. 그리고 어쨌든 여기가 y절편 c이기 때문에 이 c의 값이 양수다. 이렇게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위에 있으니까 양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b가 얼마야 라고 찾으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b는요 요렇게 봐야 돼요. 자,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축이죠, 축. 얘가 축인데 축을 그냥 축의 방정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어떻게 돼요? 축의 방정식이 얘야. 마이너스 2a분의 b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좌표를 읽으면 여기에 써있는 숫자를 읽으면 여기에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써있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양수야 음수야 라고 하면 얘는 일단은 양수예요. 자, 얘가 양수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아까는 y절편은 지금 위아래를 보는 거죠. y좌표니까. 근데 얘가 위에 있으니까 양수였던 거라면 지금은 x좌표를 보는 거야. 이거 구분 안 되는 사람 분명히 있을 수 있어. x좌표를 보는 건데 x좌표가 지금 양수죠. 그러니까 너가 양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얘가 양수면 좀 정리해보자. 2a분의 b는 음수겠죠. 마이너스 붙이면 부등호 바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분모에 해당하는 a는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가 봤어. 음수야, 그렇지? 그리고 얘가 음수인데 너랑 너랑 나눴을 때 다시 음수가 나와야 돼. 그럼 b는 양수죠, 음수죠? 양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고 과정 끝에 b가 양수구나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매번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 우리가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이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이 양수가 되려면 a와 b의 부호가 어때야 돼요? 반대여야 돼요. 얘네 부호가 반대여야 얘랑 부호가 반대면 a분의 b가 양수가 돼 음수가 되는지요? 네? a랑 b랑 부호가 반대야. 그럼 a분의 b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근데 얘가 음수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다시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이게 양수라는 말은 또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축이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해서 양수니까 오른쪽에 있다. 축이 오른쪽에 있으려면 부호가 반대여야 돼. 그래서 뭐 축, 오, 반, 뭐 이렇게 외우던지 해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 축이 음수야. 그 말은 축이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니까 축이 왼쪽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축이 왼쪽에 있으려면 즉 요 값이 음수가 되려면 a분의 b는 양수가 돼야 돼. 즉 a와 b의 부호가 같아야 돼요. 지금 하는 건 중3 내신 개념입니다. 그래서 왼쪽이면 부호가 같고 오른쪽이면 부호가 다르다. 고운, 두루 지금 모르는 친구들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른 학교들 친구들도 내신 봤던 개념이지만 잘 복습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원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살짝 메모를 해보면 뒤에 나올 수도 있는데 축이 왼쪽일 때 부호가 반대. 근데 나도 이거 맨날 못 외우겠어. 부호가 같다. 축이 오른쪽일 때 부호가 다르다. 아니면은 뭐 줄여서 나는 이제 예전에 외울 때 이렇게 외웠던 거예요. 다르면 오른쪽. 그래서 다 오.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같으면 왼쪽. 그러면 표지를 하나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오만 외우자.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 내가 중학교 때. 근데 선생님이 계속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A랑 C는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온단 말이야. 아 이렇게 생겼으면 A가 양수, 이렇게 생겼으면 음수, 이렇게 생기면 C가 양수, C가 음수 이렇게 보이는데 B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를 좀 고민을 했어요. 자 근데 요거는 지금 원리를 설명해 줄 수는 없고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는 개념으로 해야 돼. 뭐냐면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지금 여기에 있는 y절편을 관찰을 하면요 이 y절편 부분에서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으면 b가 양수입니다. 엄청 간단하죠.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름이랑 저기 양지 친구들은 선생님 들었지 이거? 그러면 들었었지? 네. 안 들은 것 같은데 했었어요? 그지? 다른 친구들 민준이 기억나 안 나? 안 한 것 같은데. 했어요. 이거 알려줬습니다. 얘가 이 부분에서 올라가면 b가 양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어. 얘는 b 양수야 음수야. 왜? 여기서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내려가면 음수야. 자, 그래서 지금 원리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금방 배울 내용이거든요. 그 접선이라는 개념이 있어. 접선이 뭐야? 접선은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접선이라고 했을 때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니고요. 스치듯이 만나는 걸 접선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언덕이라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뭐가 뻘 튀어나온 게 있어. 근데 여기서 막대기가 이렇게 있으면 막대기가 이런 식으로 위에 하늘에서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닿겠죠. 이렇게 살짝 닿은 요 상태. 요런 걸 우리가 접한다라고 해요. 접한다. 근데 막대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질 수 있어? 쑥 하고 이게 훅 하고 찔릴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접한 게 아닙니다. 접한다가 아니에요. 닿은 게 접한 거예요. 살짝 쿵 닿은 거. 훅은 접한 게 아니야. 그러면 얘는 살짝 닿은 선이고 그건 접한 거란 말이야.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이런 걸 접선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딱히 부르는 이름은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 자르는 선이라고 해서 할선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근데 이 할선은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몰라도 돼요. 어쨌든 이런 거를 우리가 접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네가 이해해야 될 원리가 뭐냐면 얘가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이 원리가 뭐냐면 요 y 절편에서 접하는 직선이 있겠죠. 접선은 여러 개 안 그려집니다. 하나밖에 안 그려져요. 여기에서 접하는 접선이라는 건 뭐야? 여기에 살짝 닿은 접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 점에서 닿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살짝 닿은 선은 어떻게 그리면 돼? 요렇게 그리면 되죠.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러면 요 닿은 선의 방정식이 y는 bx 더하기 c가 돼요. 식이 뭘 때?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일 때 요 닿은 선, 즉 접선, 요게 bx 더하기 c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살짝 닿은 녀석이 있겠죠? 그 녀석이 이렇게 있으면 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bx 더하기 c가 돼요. 자, 근데 얘들아,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그죠?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지,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는 여기서 올라가나 내려가나를 봤지만 사실은 그래프가 올라가나 내려가나를 본 게 아니고 누굴 본 거야? 접선을 본 거야, 접선. 그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기 때문에 b가 양수예요. 음수기 때문에 음수다. 이제 요거를 나중에 너네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2차원수 마지막 부분에서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그지 같은 다오 그 도저히 안 해요. 난 진짜 못 외우겠어 이거. 그래가지고 요거를 어쨌든 교과서 개념이니까 알고는 계시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만 B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연습을 살짝 해보자면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요렇게 X축, 요렇게 Y축 있잖아. 그리고 그래프가 요렇게 있거든? 요렇게 있거든? 그러면 지금 여기는 Y 절편에서 얘가 지금 그냥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올라가니까 양수 음수 B가 양수 음수 빨리
양수. 근데 실제로 여기 식 보니까 어때? 4x 양수 맞잖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 아시면 여러분이 b도 축을 이용하지 않고 쉽게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5번 뭐 개수의 부호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보면은 이제 아래로 볼록하면 양수. 이거 두 가지 다 기억할 필요 없고 하나 기억하면 나머지는 반대다 생각하면 되겠죠? 아래로 볼록하면 A가 양수고 B의 같은 경우 왼쪽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으려면 달라야 돼. 그러니까 다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만 기억을 하고 나머지 하면 되는데 자꾸 난 수학을 암기로 하고는 쉽지 않아가지고 근데 암기가 편하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원리적으로 보면 B도 그냥 저걸로 보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C의 부 얘는 뭘 봐야 돼? Y축과의 교점이라고 했는데 이걸 한마디로 바꿔서 얘기하면 Y 절편이죠. 그렇죠? Y 절편이 위에 있으면 양수, 위에 있으면 양수, 아래에 있으면 음수. 이렇게 두 가지씩 나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씩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자 여기서 A랑 C는 너무 쉬우니까 그건 봐야 되겠지? 자 지금 얘는 지금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가 봐봐. 그래프를 그려야 될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영상에서도 예를 들어 요거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관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꼭지점이 2,1이네 하겠죠. 아래로 볼록인 걸 먼저 그릴 수가 없고요. 꼭지점이 2,1이네 하면서 2,1을 찍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볼 거냐면은 A 값이 양수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져?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지겠다 이렇게 하겠죠. 네, 그죠? 그리고 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가지를 더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y 절편이 자 이거 지금 미리 예고하는데 y 절편이 1이 아니에요. 이거 y 절편이 1 아니야. 너네 이렇게 하는 애 되게 많아. 뭐 x 절편이 2랑 3이고 y 절편이 6일 때 선생님이 x절편이라고 하면 x 빼기 3이라고 하고 y절편 상수항이니까 뒤에 플러스 6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y절편은 전개됐을 때의 상수항이에요. 전개됐을 때 상수항. 그래서 y절편이 잠깐만 1이라고 하면 되지. y절편이 그치 y절편 여기 있는 게 1이 아니고 y절편은 뭘 해야 나오는 거야? x의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x의 0 대입.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다 0 대입하면 빼기 2의 제곱이니까 4, 3, 12 더하기 이걸 생각하면 13이야 13.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지금 우리가 똥똥똥똥똥 여기 읽으면 여기 1이라고 써있다는 건데 여기 지금 y절편이랑 만난 y축이랑 만난 요 부분 여기의 숫자가 지금 13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보다 사실 좀 더 훨씬 가파르게 그려져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표준형 그래프가 나오면 이런 순서로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요 그래프를 꼭지점을 안 구하고도 얼추 그릴 수 있어요. 정확하게 못 그려. 얼추 그릴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순서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일 먼저 뭘 봤어? A가 양수니까 아골로 그려지겠지라고 한 거야. 두 번째 B를 보려고 한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요게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있다면 얘가 지금 Y축이고 축이 지금 왼쪽에 있죠. 자 근데 우리가 빨리 이제 암기를 기억해. 다르면 오른쪽이래. 그러면 그러니까 왼쪽에 있으니까 같은가 보다. 뭐랑? A랑 B랑.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니까 Y절편. 이제 요 순서로 그냥 하나씩 보면 Y절편이 위에 있으니까 C가 양수죠. 이렇게 관찰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관찰을 했던 건데 그죠?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보자고 하자면 제일 먼저는 얘가 위로 볼록인 걸 보고 아 A가 음수겠구나 이걸 제일 먼저 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오른쪽에 있네 축이 그럼 다르면 오른쪽 그러니까 B는 양수겠구나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뭐예요? Y절편인데 여기가 위에 있죠? 위에 있으니까 양수가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B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올라가니까 양수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된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관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y는 3x 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1의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이런 그림이 있다고 해봐 몇 개는 안 그리고 몇 개만 그릴게요 이렇게 하나 이 정도만 그려봅시다 1, 2, 3 자 여기서 이제 만족하는 걸 찾으라고 하면 일단 4번, 5번은 위로 볼록이라서 제낀 거고 아래로 볼록인 애들 중에 y 절편이 먼저 보일 거예요 일단은 얘가 양수인데 넌 지금 음수기 때문에 넌 답이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두 개는 얘도 그렇고 y 절편 양수죠 그러니까 둘 다 답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최고차 계수 체크했고 y 절편 체크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체크할 건 얘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르면 오른쪽 같으면 왼쪽이라고 했으니까 아 다르면 오른쪽을 기억을 했는데 같으면 왼쪽이니까 축이 왼쪽에 있는 너를 골라야지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혹은 어떻게 해도 되냐면은 이 5라는 녀석이 우리가 y절편을 관찰을 했을 때 거기서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알려준다고 했으니까 제가 양수면 올라가는 그림을 골라야 되니까 3번 이렇게 골라주셔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B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암기 사실 둘 다 외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둘 다 외우는 거긴 한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이차함수의 내용들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해봐야 될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일반형을 해석하는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덜 중요한 주제고 우리는 이차함수가 나오면 자 이 위 봐봐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만 보면 막 침 질질 흘리면서 1,3이잖아 x 마이너스 x 이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야 근데 이거는 방정식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동인데 2차 함수에서도 물론 의미가 있어요 근데 2차 함수에서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뭘 하려고 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냐면 꼭지점을 찾으려고 하는 게 좀 더 중요해요 그럼 꼭지점을 찾을 때는 뭘 해줘야 돼? 완제를 잘 묶어주고 그리고 남은 찌꺼기를 또 잘 골라줘야 돼 그럼 이제 이 완제를 만들 때 x제곱 배수가 1이면 완제 만들기가 쉬워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x제곱 배수가 1일 때는 요거의 반의 제곱이 완전 제곱이 되잖아 그러니까 제곱을 해서 x제곱 빼기 4x가 나오려면 x제곱 빼기 4x가 나오려면 뭘 제곱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거지 그럼 x의 제곱인데 얘랑 곱하면 2배가 마이너스 4라는 거니까 여기에는 마이너스 2가 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죠 완제를 잡을 때 상수항 말고 1차, 2차 항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최고점에서 그대로 두고 근데 이거를 전개했을 때 얘랑 서로 같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상수가 4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맘 편하게 이 뒤에는 4를 뺐다가 4를 빼서 여기까지를 만들어 주는 거야 4를 빼서 여기까지를 확실하게 완성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3을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정리했을 때 다시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녀석의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해석하기 가장 쉬운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최고차가 1인격을 해봤던 거고 만약에 최고차 계수가 1이 아닌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이 있다고 하면 자, 앞에 y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요 하는 건 이제 바본 거야 인수분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완전 제곱을 묶는 게 중요해 자 근데 완전 제곱을 묶을 때 이번에는 최고차 계수가 2기 때문에 2로 잠깐 묶어주셔야 돼요 그럼 2로 묶었을 때 자, 우리 암산을 조금 하면 좋겠는데 x 제곱 더하기 2x일 거 아니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가 완전 제곱이 되려면 필요한 숫자는 1이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완전 제곱에서 x제곱 더하기 2x가 나오려면 여기에 x 더하기 1의 제곱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항상 요 2차항이랑 1차항을 보고 완제를 일단 묶어주는 거야. 근데 묶어준 다음에 요걸 전개하면 상수항 1 나오죠. 근데 거기에 2배 됐으니까 2 나오죠. 그걸 일단 그냥 빼. 뺀 다음에 자 뺐으면 어디까지 완성이야? 여기까지 완성이야. 거기 뒤에다가 뭐 붙이면 돼? 5 붙이면 돼. 요렇게 알아. 단계적으로. 그러면은 요거 정리했을 때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2 곱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이기 때문에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1,3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근데 선생님 저는 어차피 암산을 졸라 잘하기 때문에 저거 굳이 뺐다가 더하지 않고 한 번에 쓸 수 있어요 하는 친구들은 언제 그렇게 해도 되냐면 기준이 있어요. 언제 그렇게 해도 되냐면 너네가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의 꼭지점을 편하게 찾을 수 있을 수준의 전산 능력이 됐을 때는 암산으로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완전 제곱 묶으라고 하면 문자 때문에 아까 나왔던 그 무거운 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어쨌든 하는 데까지가 우리 목표야. 근데 바로 가진 않을 거고 일단은 분수 나오는 상황들을 또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의 꼭지점을 찾을 거거든. 근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야. 일단 x제곱계수가 1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제곱해서 제가 나오려면 일단 여기에 x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여기 어떤 숫자가 있다면 얘랑 곱해서 2배를 해서 3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 3의 절반인 2분의 3이 들어와야 맞겠죠. 그쵸? 그러면 이걸 전개했을 때 4분의 9니까 1이 되려면 4분의 5를 빼야 되겠다는 암산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암산하다가 틀리지 마시고 지금 처음 배울 때는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빼기 4분의 9를 해주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 상수항 4분의 9 나오니까. 그럼 이렇게 쓰면 어디까지 완성이야? 여기까지 완성이죠. 그 다음에 다시 뭘 해주라? 1을 더해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x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 빼기 4분의 5. 특히 문성윤이 암산하다가 많이 틀릴 것 같아. 이렇게 하세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더 복잡하게 2x 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7로 한번 완전 제곱을 잡아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자 얘는 좀 묶어줄게요. 자, 2로 묶었을 때 x 제곱 더하기 여기가 2분의 5x가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뭐 마이너스 2분의 7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똑같이 얘를 가지고 완전 제곱을 묶어주는 거야. 얘를 가지고. 근데 뒤에는 이제 무시하셔도 돼요. 그러면 일단 2 곱하기 무언가를 제곱해서 2분의 5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있는 이 숫자를 반으로 나눕니다. 근데 아무 때나 반을 나누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만들었어? 계속 x제곱계수 1로 만들었지. 1로 만든 다음에 반을 나누는 거야. 그래야 그리고 이제 검토를 하는 거야. 너네 곱셈 공식 그냥 달달달 외우는 거 아니라고 했죠? 이거 제곱 전개하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얘랑 곱한 거에 2배. 그러니까 2분의 5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식으로 눈으로 계속 검토하면서 써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뒤에다가 빼기 16분의 25 쓰는 놈들 굉장히 많아. 16분의 25 아니죠? 왜냐면 앞에 뭐가 있어 지금? 2가 있잖아. 요 2가 있으니까 16분의 25가 8분의 25로 튀어나갈 건데 일단 우리는 계속 여기 앞부분을 맞추는 거라고. 앞부분. 그러니까 일단은 8분의 25를 빼줘야지 어디가 나오는 거예요? 요 앞부분까지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2 곱하기 x 더하기 4분의 5에 완전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분의 56, 8분의 25 더하면 81 나오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5, 마이너스 8분의 81 요런 게 편안해졌을 때 그래도 일단 웬만하면 이거 뺐다가 다시 더하는 거로 가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연습을 해보자면 얘도 a로 묶어주면 x제곱 더하기 a분의 bx예요.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완전 제곱이 되려면 a 곱하기 x 더하기 요거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해.
2a분의 b를 제곱을 해줘야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그리고 너랑 곱한 거에 2배를 하면서 2가 날라가면서 a분의 bx가 나오는 거지. 그치? a분의 bx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일단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우리 외웠던 공식 있잖아. 축의 방정식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분의 합을 반으로 나눌 수도 있고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완전 제곱 0으로 만드는 게 축의 방정식이니까 아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해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나 여기서 요거를 전개했을 때 4a 제곱분의 b 제곱이 나오잖아. 근데 거기 a가 또 곱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빼기 4a 제곱분의 b 제곱이라고 하면 안 되고 거기에 a를 곱했으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럼 어디까지 완성한 거야 우리가?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 뒤에다 뭘 붙이는 거야? c를 붙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한 번 더 정리를 했을 때 a 곱하기 x 더하기 2a분의 b의 완전 제곱 빼기 4a로 통분을 하고 나면 4a분의 b제곱이고요. 얘는 4a분의 4ac인데 그 4ac가 여기 마이너스가 묶여 있으니까 빼기 4ac가 돼. 그러고 보니까 뭐예요 얘가? 판별식이죠? 이렇게 판별식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뭐예요? 짝수 판별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판별식 형태로 나온다. 그렇게 알아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완전 제곱 묶는 게 편안해졌을 때, 근데 이게 아마 지금 뭐 아름이나 양지 친구들은 잘 될 거고요. 이제 고은 두루 애들이 이제 안 해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좀 연습 많이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아직도 이차함수는 다루지 않은 일이 되게 많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하고요. 56분인데 5분까지 쉴게요. 11시 5분부터 유형 코드 한번 들어가 볼게.